자, 우리 정치권 이슈를 좀 살펴드릴게요. 차재건의 차차 나아지겠지. 예,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다들 휴가 갔는데 예. 정치권은 휴가 소식도 없고요. 진짜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 대통령님은 뭐 휴가를 가셨어요. 그나마 예, 예. 다행이네요. 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 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 신인이에요. 예. 이재성 사흘 지역위원장 이분이 굉장히 좀 영입인재이기도 하고 예. 더 민주당에서는 조금 좀 신인인데 그렇죠. 결국 돌풍을 일으켜서 예. 부산시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4명이나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와, 저는 뭐 일단 이분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짜 좀 충격에 가깝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부산시당 위원장은 뭐 이 의원들끼리 갈라하거나 아니면 원외위원장도 사실 되기 어렵고 된다 하더라도 또 전체적인 좀 지역의 조직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치열했었는데 조직 기반이 사실 많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런 분이 이렇게 위원장이 돼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된 거는 기본적으로 뒤에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고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이렇게 영입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후광 효과가 좀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좀 재기발랄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에서는 또 너무 재기발랄하고 정말 숫자에도 밝고 조금 지금 그 NC 다이노스 창단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머리도 되게 비상하시죠. 왜냐하면 뭐 포스텍도 갔다가 서울대도 가고 뭐 네네. 다양한 진짜 저희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학력 배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조금 말을 조금 저는 좀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시당위원장 되셨으니까 예. 앞으로는 좀 그런 이제 진중함도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지역위원장들하고 좀 다른 완전히 결이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부산시당에 상당한 변화를 좀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대단히 의도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의 기존 당원들하고 기존 조직이 그걸 뒷받침해 주면 불협화음 없이 가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또 갈등의 조짐도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이 이재성 지금 신임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일치월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갈등 속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분기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직 기반이 없는 분을 뽑았다는 거는 당원들이 그만큼 민주당 부산시당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애정과 그다음에 좀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았기 있다.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시당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밀어가면서 조금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좀 색다르고 네. 획기적이고 네. 아주 참신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 메시지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내고 근데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또 넥타이 메고 이렇게 정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도 그렇죠. 필요하죠. 예, 필요하죠. 그걸 적당히 얼마만큼 잘 적당히 잘 썼느냐. 어떻게 버무리느냐. 이게 이게 중요하다. 저는 이재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참신하고 뭔가 신선함을 한 70% 정도 7 정도 썼고 네. 30 정도는 조금 기존의 어떤 정서들을 조금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당 운영을 해나가면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 본인도 생각을 어떤 합니다. 걸 우려하는지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방송사법 제2요구안 의결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 의결했거든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게 또 국회로 돌아가서 또 재의결 절차를 예, 받게 예. 되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거는 그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건 방송을 기본적으로 다음 대선 있기까지 지선과 대선 있기까지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정권의 지상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건 어떤 근데 출혈을 겪더라도 아마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대통령은 아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 재의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은 또 최상병 특검법하고는 다르게 재의결 과정에서도 아마 국민의힘도 굉장히 뭉칠 가능성이 꽤 높고 물론 이제 한 가지 변수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다른 스탠스들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획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법보다는 훨씬 더 재의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법과 최상병 특검법 네. 요거는 좀 결이 좀 다르죠. 예, 여당 내에서 예, 받아들이는 건 조금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비슷한 법안 중에 노란봉투법 네. 요것도 이제 국회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 이런 건 저는 이건 정말 민생 법안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1,000만 가까운 아마 노동자들이 있는 거고 예. 그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청업체 뭐 이런 데서 소속돼서 일하면서 겪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뭐 예컨대 2014년입니까? 쌍용차 사태 때문에 법원에서 47억 그 노동자들한테 물렸습니다. 손배소를. 예, 그럼 예. 그 노동자들 못 갚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n분의 1로 다 나눠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n분의 1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안 갚으면 나한테 47억 다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그때 사실 대통령 공약도 내세우고 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 21대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걸 또 허지부지했어요. 네, 저는 그런 논란도 것들이 안 지금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 법은 정말 뭐 시쳇말로 걸레가 될 정도로 다 완전히 엉망이 된 법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22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뭘 했나 하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거부권 좀 자꾸 행사해달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그래야 민생을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다음에 민생을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송사업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최상비언특검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걸 계속 제2요구안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런 걸 고를 만한 그 골든 타임을 다 놓친 것 아닌가? 근데 어떤 걸 약간 받아들이고 어떤 걸 안 받아들이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력인 거고 그걸 사리분별을 잘 하는 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머리 반쪽이 딱 굳어 계세요. 그리고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지금 그냥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정치 전혀 못 하시는 거죠. 이제 방통위원장 이슈가 워낙 커가지고요. 네. 장관급 임상청문회 사상 초유로 사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상당히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0시간 만에 이사 선임 강행하고 야당 의원들은 정말 빠르게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2일이죠. 지난 금요일 다 가결됐습니다. 지금은 직무 정지 상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저는 좀 옛날에 그 전격 제트 작전 보는 그런 느낌. 야당도 여당도 다 정말 전격적으로 번개불 공법과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뭐 정해진 그냥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 국민들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저는 뭐 그냥 그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너무 해도 그 자기 기준이 너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굳이 이렇게 3일씩 시간 들어가면서 청문하는 것도 저는 참 의미 없다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부도 대통령실도 그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은 반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분은 딱 이틀 동안 들어와서 박문진 이사 선임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목표로 했던 바를 다 네네. 달성을 한 상태인 거죠. 민주당도 그걸 알지만은 뭐 그냥 운명기자님께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했지만 뭐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버텨버리는데 이전에 김홍일 위원장이 이런 분들은 탄핵당하면 바로 사퇴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방통위원장을 또 뽑아서 또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사퇴를 했지만 이분은 이제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퇴를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 대통령실이 생각했던 방송 장악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는 대충은 완성되어 간다. 이제 저는 남은 공은 이제 민주당과 그다음에 MBC를 포함한 그런 언론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피해들을 어떻게 막아낼 건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리고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얘긴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대선 개인 여론조작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하고 또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걸 두고 이게 불법 정치 사찰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도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저는 내로남불의 케이스를 봅니다. 대통령이 정말 지난 1년 전인가요? 예. 경로를 할 2, 3년 전인가? 경로를 할 정도로 이렇게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경로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경로를 다시 돌려주는 뭐 그런 꼴이 되어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한간에 떠도는 거는 3,000명 가까운 분들을 했다는 것도 있고 뭐 100몇십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 법이 그런 통신 관련한 그런 정보 수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저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의 좀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번 사례를 좀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민주적인 어떤 통제의 틀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 법률 개정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이 사안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크게 확대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양쪽 모두 공이 그렇죠. 검찰한테 이런 권한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진영만 바뀌어서 그렇죠. 할 뿐. 논리는 똑같아요. 정치 사찰이다. 네. 아니다. 합법한 수사 절차다. 그런데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한 번쯤 끊어가면 좋은데 그 검찰의 권한을 두고는 뭐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쪽은 하겠다, 한쪽은 말겠다. 정치가 이렇게 바뀌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공수가 바뀌는 것 정도지. 더 이상은 뭐 그래서일까요?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을 발휘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그것들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발휘되어야 되는 거고 저는 과거의 사례들에서는 제한적으로 발휘되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거의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막 뿌리기식으로 살포식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큰 이슈는 안 될 거다. 네, 큰 이슈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되게 좀 새겨 봐야 그렇죠, 될 그런 당연히 포인트라고 생각해야죠. 봅니다. 뭐 최상면 특검법 발의된 거야 뭐 다들 아실 테고 이게 세 번째 발의인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 약속한 대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내부에서 특검법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 네. 요게 굉장한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경선할 때. 그렇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갈까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적어도 형식적인 노력들은 아마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냐? 저는 힘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당에서 뭐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무산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저는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한 4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반란표의 크기들이 좀 커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뭐 계속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음 재의결할 정도 포인트에 가서는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적절한 뭐 제3자 특검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특검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저는 좀 합의하는 게 좋다. 민주당도 저는 전향적으로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권 같은 것들 민주당이 꼭 고집하고 하는 방식을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좀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느 정도 좀 교감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1시간 교감은 정도 뭐 충분히 삼겹살도 있다라고 드시고 봅니다. 했는데 이 얘기 했겠죠. 이야기는 했겠지만 대통령실은 그걸 받아들이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기존과 좀 다른 점은 네.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다는 네. 것,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네. 여야 합의 민생법안 0건 처리 관련 내용인데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뭐 2달간 아무런 성과 없이 뭐 예산만 1,200억 원을 썼다고 예.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란봉투법 같은 거 전형적인 저는 민생법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 하나 또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죠. 아마 이것도 안 할 거니까 민생법안 제로는 여전히 갈 건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에 가해지는 압력 이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저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법관 그 뭡니까 이거 청문회 같은 데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민주당이 주는 선물이죠 한동훈 대표한테.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민주당이 주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민생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딱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뭐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 문제는 조금씩 풀려나갈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대치 등국이 계속되면 네네. 민생법안이 가결되는 속도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통은 이 정도로 대치를 하면 한계 상황이 와서 더 이상 안 볼 것 같다 하는데 이렇게 대치가 되니까 이것 또한 사람이 역치가 와서 그런지 한계 상황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민생법안 그래 뭐 이렇게 싸우면서도 하면 되지.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모양새가 가고 있는 거죠. 오전이 방사성 폐기물 예, 특별법 뭐 그리고 글로벌 도시 투자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특별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과 관련된 현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부산과 관련된 현안들은 민주당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이긴 하죠. 그래서 뭐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일괄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조만간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견해차가 좁은 것부터 좀 먼저 그렇죠. 좀 처리하면 그런 좋을 것들 텐데. 합의된 것부터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사안들이 과연 합의된 사안일까 이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뭐 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네네. 그렇고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 그렇죠. 거죠. 정책위 의장들끼리 만나서 뭔가 좀 그 타협점을 찾아보면 네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와 각을 좀 세웠거든요. 이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작심 발언까지 쏟아냈는데 이 김두관 후보의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말이 좀 심하게 많이 나간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예. 박정희 독재와 비교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뭐 한 10% 초반대 네네. 먹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한테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더 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네네.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저는 뭐 그걸 아예 마음 심중에 담아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김두관 후보 정도 나온 게 그나마 이벤트 효과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관심을 조금 끌게 하는 요소일 수는 있으니까 그 목만큼 저는 김두관 후보가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여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너무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은 너무 없고 오히려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선택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요게 오히려 더 여권 내에서 좀 민감한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이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은 제외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제외되든 안 되든 이 이슈를 살짝 꺼내놓았다는 게 저는 언론이 특히 꺼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꺼내놓으면 결국 정성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반응을 할 수밖에 했죠. 없고 네네. 그럼 예. 그를 말을 하는 과정에서 친문계와 이재명계 간에 약간의 반목이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암시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술수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아예 하려면 사면시켜놓고 복권 안 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이 전 지사만 사면시켜놓고 복권을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대통령이 좀 통 크게 그냥 복권 시켜줄 거면 그냥 복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언제 복권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복권이 중요한 언제냐. 포인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선에 가까워진 어떤 시점에서 그렇죠. 뭔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의 균열을 내면서 분열을 야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마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그렇게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올해 8.15가 안 될 수 있다. 올해 8.15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내년 8.15. 예, 예. 내년 8.15 정도면 좀 적당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미 이제 이슈는 되고 있고. 예. 그래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갈치 아침에 청취자분들을 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음악, 게임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비어밤 축제가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영화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예, 개그맨 박명수, 뉴진스님, 가수 미란이 호미들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를 보면서 특별 요리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 예, 우리 자갈치 아침에 청취자분들께 비어밤 축제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샵 2260, 샵 226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추첨을 통해서 티켓 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갈치 아침에 18,472회 힘내주셨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